부동산에 대한 이제 강제 집행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이제 매수인이 이제 경락을 받아가지고 그 부동산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부동산에 이미 여러 가지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의 어떤 용익권 뭐 이런 것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유치권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유치권이 그 부동산 집행 절차에 대해서 그 처우가, 일단 유치권의 경우는 인수주의, 즉 경락받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그러고 뭐가 또 여러분이 민법 배울 때 물권법을 지금 배우면 시험 문제 민법에서 많이 나와. 242면에 그 지금 경매 대상물에 여러분이 민법 저당권 이런 데서 유치권에서 나와. 여기가 전환합체 판결도 있고 해서 242면에 그 구체적 예로 한 게 이 집행법 예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민법의 유치권 예고 변호시험에 출제됐어. 2018년 거기 보니까 구체적에 보통 여러분 길거리에서 봐.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막 그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베니어판 같은 거 막아놓고 하더라. 유치권이 이게 왜 문제야? 물건은 물건인데 이게 점유에서 발생하는 물건인데 이게 공시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항상 우리가 보면 공시가 되면 어찌됐든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일단 그 의미를 고려하면서 뭔가를 하잖아.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나오는 거야. 이게 공시가 마땅한 게 없잖아. 유치권이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치권자라고 하고서 하는데 이걸 깨부수려면 이게 가짜성의 유치권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점유하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 이게 말로만 점유하고 유치권 하는 건지. 왜냐면 점유가 전제잖아. 그런데 그것도 더 문제인 게 여러분이 또 민사유치권 말고 물권법 배우는 거 말고 또 상법정칙을 먼저 배우지 여러분. 요것도 유치권도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에 비해서 뭐가 변형된달까? 뭐가 특성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유치권 자체에 공시 기능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그건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에 따른 점유잖아. 근데 상사유치권은 뭐야? 채권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권 같고 이 점유는 그거하고 또 상관이 없는 그거 갖고 뜬금없다고 그 연계성이 그걸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 용어로 채권과의 관련성? 상사유치권은 이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상사유치권은 더더욱 황당하지. 채권하고 이 점유가 연계도 안 되는 거 갖고서 유치권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작년에 이거 왜 냈는지 물권법 문제로 낸 건지 모르는데 이 유치권하고 날짜 뭐 이런 거 순위 가지고 냈어. 주식회사 갑은행은 병에게 대출을 하면서 병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2015 7일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병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을과 2016 2일 X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 공사 완공 예정일 2017 3.20 공사대금은 완공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계약 당일 위 X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근저당권자인 갑은행은 병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5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졌다. 을은 2017 3.20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7 5.20 위 경매 절차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경매 절차에서 정은 X건물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2017 12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을에게 X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였다. 을은 유치권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 권리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경락받은 매수인한테 이게 큰 의혹과 이제 경매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판례가 유치권과 관련해서 그 인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범위를 좁혀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 포인트지. 그래서 요게 지금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네. 판례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그 앞에 해당 부동산 경매 앞서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인수가 돼야 되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있어서 유치권 취득이 된다면, 이 경우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에 의해서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런데 사안, 아까 돌아가서 다시 사안을 보면 이 유치권 취득, 유치권 성립은 2017년 3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진 경우는 2017년 5월 1일이니까 2017년 5월 1일에 앞서서 유치권이 지금 성립 취득되었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1번은 의리 유치권으로 정액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문제는 만약 수원세무서에서 2017 31X 건물에 대해 체납 처분 압류 등기를 한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정액에 대항할 수 있는가? 그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보다 앞서서 지금 동그라미 1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데 대해서 뭐를 또 하나 추가했냐면, 수원세무서에서 3월 1일 날 체납 처분 압류 등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을이 유치권으로 정액에 대항할 수 없지 않은가의 문제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원합체 판결도 있고 해서 변호사 시험에 물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보자.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이제 유치권을 취득을 했지만, 또 한편 개시 결정 등기 되기 전에 체납 처분 압류 등기, 예컨대 세금 같은 것 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이 체납 처분 압류 등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2014년 3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경우에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게 체납 처분 압류가 앞서가지고 유치권 취득보다 앞서서 이게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결국 체납 처분 압류 이꼴 경매 개시 결정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유치권이 취득됐으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되지만, 지금 전원합체 판결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을 가지고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본 것이네. 그게 이 변호사 시험에 2번 문제로 출제됐네. 한편 상사유치권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돈 받을 권리와 그 해당 물건과의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 이런 점이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는 특질이기 때문에 있는가? 그리하여 만약 을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었다고 한다면 을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2018년 변호사 시험 참조.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한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 상사유치권은 그 제한물건 설정된 것에 이후에 성립한 경우로서 그 이미 그 해당 부동산의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대항하지만 그 앞서는 유치권 성립 앞서는 저당권자 등에 의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저당권 실행을 의한 경매, 즉 임의경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강제경매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에서 그 부동산을 경락받은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이미 선행 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로 지금 판례의 입장인 것이네. 출제된 거야.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유치권에서 배우는 예야. 근데 결국 집행적인 상황에서 유치권,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랑 또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근데 민법에서 또는 회사법, 아니 상법에서의 교수님들한테 물어봐. 하여튼 나는 나대로 할 텐데